92살 현역 의사가 전하는 진짜 건강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2, 여전히 청진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의사 박민준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92살에도 저는 매일 아침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죠. 저희 병원이 2층인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주말이면 증손주 녀석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기도 한답니다. 제 나이를 들으시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요즘 우리나라 어르신들, 65 넘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혈압 문제나 혈당 관리에 어려움, 혹은 무릎 통증 같은 만성적인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나중에 요양시설 신세를 져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잠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비용은 들지 않으니까요. 68.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자신만만했던 건 아니에요. 68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죠. 그때 심장에 큰 무리가 아서 갑자기 쓰러진 경험이 있답니다. 그때는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곤 했어요. 이제 의사 생활도 끝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 속에서요.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세요. 92살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현역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제가 이 나이에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 우리가 흔히 건강 상식이라고 믿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면 땀 흘리며 격렬하게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제 건강을 위협했던 원인 중 하나였다는 걸 68배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건강관리의 진실, 그리고 쓰러진 후에야 발견한 진짜 건강 비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솔직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그날의 기억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요?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 때,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집 근처에 있는 제법 가파른 산을 등반하고 온 터라 몸이 조금 뻐근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진료를 시작했죠. 주말 등산으로 체력이 더 좋아졌을 거라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면서요. 첫 환자분을 진료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는 찰나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어요. 다행히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었기에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심장무리. 평소 꾸준히 운동을 했냐는 동료 의사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네, 주말마다 힘든 산행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어쩌면 그게 무리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에게 건강하려면 운동하세요. 라고 강조해왔던 저인데 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었던 그 격렬한 운동이 오히려 제 심장에 부담을 주었다니요.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가끔보다 꾸준히, 격렬함보다 부드러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두세요.
평일 내내 거리에 앉아서 생활하다가 주말에 갑자기 몇 시간씩 격렬하게 산을 오르거나 운동하는 거 정말 우리 몸에 이롭기만 할까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고강도 활동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에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세워둔 차의 시동을 걸자마자 갑자기 최고 속도로 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저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알고 있던 건강 지식들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된 확신에 차 있었는지를요. 특히 제 환자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말마다 격렬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혈압이나 심장 관련 문제로 꾸준히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요. 왜 이전에는 이 연관성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을까요? 작은 발견, 큰 깨달음.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우연히 옆 병실에 계시던 94대 할아버지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놀랍도록 정정한 모습으로 서예에 몰두하고 계셨어요. 평생 등산 같은 격렬한 운동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대신 매일 아침 가벼운 체조와 함께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을 수십 년간 꾸준히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 양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오. 천천히 주변 풍경을 즐기면서 걷는 산책과 같은 거지.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그 말씀이 제 머릿속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동안 너무 크고 대단한 것만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높은 산 정상에 오르며 성취감을 느끼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의 작고 꾸준한 실천이었던 거죠. 퇴원 후 저는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 마을 사람들의 생활 습관, 노화와 건강에 대한 최신 의학 논문들을 샅샅이 파고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의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등산이나 헬스클럽 같은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던 겁니다. 제가 24년간 실천해 온 소소하지만 확실한 건강 습관들. 지금부터 제가 지난 24년간 꾸준히 실천해 오면서 건강을 되찾고 유지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에게 겨우 이거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답니다. 1. 아침을 깨우는 따스한 물 한 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심호흡을 서너 번 하며 밤새 잠들어 있던 몸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물 한 잔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지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밤새 건조해진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 기능과 배변 활동을 돕는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일어나듯 우리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2. 10분. 나를 위한 부드러운 움직임. 물 한 잔을 마신 후에는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3분 정도로 시작해서 천천히 10에서 15분으로 늘려갔습니다. 거창한 동작은 필요 없어요. 목,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가볍게 숙였다 젖혀줍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각 5회 정도. 어깨, 부드럽게 앞뒤로 돌려줍니다.
각 5회 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듯 스트레칭하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내립니다. 3회 반복. 허리, 양손을 허리에 짚고 천천히 상체를 좌우로 돌려줍니다. 각 5회 무릎,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하셔도 좋아요. 핵심은 천천히, 부드럽게, 통증 없는 범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3. 일상 속 틈새 운동 활용하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하루에 한 번 몰아서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혈압이나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서 틈새 운동을 적극 활용합니다. 진료 중간 환자분이 바뀌는 1에서 2분 사이에 잠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창밖을 보며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합니다. 점심 식사 후 날씨와 상관없이 병원 주변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합니다. 소화도 돕고 오후 진료를 위한 활력도 얻을 수 있죠. 집에서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 잠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설거지하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주전자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가볍게 제자리 뛰기를 할 수도 있겠죠. 4. 계단. 가장 좋은 운동기구. 제 진료실은 2층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24년간 거의 매일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리고 있죠. 처음에는 조금 숨이 찼지만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서두르지 않지.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빨리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계단씩, 두세 계단씩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지. 다른 사람과 속도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어떻게 먹는가가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특정 음식을 찾거나 제한하는 데 집중하시지만 사실 어떻게 먹느냐 하는 식사 방식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꼭꼭 씹기. 저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음식물이 거의 액체처럼 느껴질 때까지 천천히 씹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횟수를 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0번 씹기. 식사에 집중하기. 반드시 자리에 앉아서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며 먹습니다. 물 활용하기. 식사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마셔주면 과식을 막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편안한 저녁, 숙면 준비. 저녁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전자기기 멀리하기.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등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하루 돌아보기. 침대에 누워 가볍게 눈을 감고 5에서 10분 정도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했던 일이나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깊고 편안한 호흡과 함께요. 이것이 제가 지난 24년간 꾸준히 실천해온 건강 습관의 전부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작고 소소한 습관들이 모여 제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돈도, 특별한 장비도,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히 실천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만든 놀라운 변화들. 제가 이런 방법으로 건강 상담을 해드렸던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몇 분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제 할아버지, 70대 후반에 폐질환 진단을 받고 매우 비관적이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 심호흡과 미지근한 물 마시기부터 시작하셨죠. 몇 달 후,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려가셨고, 놀랍게도 호흡이 훨씬 편안해지고 얼굴빛도 밝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노인정 서예반에도 나가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윤 여사님, 80대 초반, 심한 무릎 통증으로 거의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계셔서 기력도 없고 우울감도 심하셨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음식 꼭꼭 씹어 먹기부터 꾸준히 실천하셨죠. 점차 통증이 줄고 기운이 나시면서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강 선생님, 70대 중반, 당뇨 약을 드셔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분입니다. 식사 습관을 바꾸고 천천히 씹기, 식사에 집중하기, 매 시간 잠시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는 틈새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고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특별하고 격렬한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에 의존한 것도 아니고요. 무리한 식단 조절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꾸준함을 위한 마음가짐,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제가 발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처음부터 너무 큰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부터 매일 1시간씩 헬스장 가야지. 오늘부터 저녁 식사는 무조건 샐러드만 먹을 거라. 이런 거창한 목표는 처음에는 의욕을 불태우지만 금세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저 역시 68배 쓰러졌다가 퇴원하면서 비슷한 실수를 할 뻔했어요. 매일 아침 1시간 조깅, 식사량 절반으로 줄이기, 같은 무리한 계획을 세웠었죠. 다행히 그때 저를 돌봐주시던 간호사 한 분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건강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요. 천천히, 꾸준히 가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갖고 나가야 하는 마라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첫 주, 오직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만 실천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둘째 주, 물 마시기가 익숙해진 후에야 3분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아주 가볍게요. 셋째 주, 식사할 때 천천히 씹기를 의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딱 한 가지씩 아주 작은 습관을 추가하고 그 습관이 완전히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보통 2, 3주 정도 걸립니다. 기다렸다가 다음 습관을 더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꾸준함을 위한 3가지 원칙.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루 이틀 빼먹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하려는 마음입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일주일 동안 물 마시기 성공.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쉬워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 긍정적인 생각이 몸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마음가짐의 중요성입니다. 40년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같은 질병을 앓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나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은 실제로 회복 속도가 더 빠르고 치료 효과도 더 좋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저 우연이거나 심리적인 효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의학 연구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며 심지어 세포 손상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68배 쓰러졌을 때 절망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조차 새로운 공부의 기회로 삼았고 재활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민준아, 오늘도 넌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제 몸도 그 믿음에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믿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와서 배워서 뭐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저는 35세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고 18배는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90에는 온라인으로 건강 강연도 시작했죠. 주변에서는 걱정하거나 만류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과 작은 성취감이야말로 그 어떤 보약보다도 더 강력한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 과학 연구에서도 새로운 학습 활동이 내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 지금까지 제가 68배 건강 위기를 겪고 절망했던 순간부터 92살 현역 의사로 활동하는 지금까지의 24년간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진짜 건강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양식이 아니라 일상 속 작고 꾸준한 습관들이 당신의 건강을 만듭니다. 시작은 아주 작게 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3분 스트레칭, 10번 더 씹기처럼 누구나 부담 없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해보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 애쓰기보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나는 날마다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어떤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보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잠들기 전 딱 3분만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삶을 놀랍도록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